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유,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언제부턴가 이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회, 오로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교묘합니다. 언론을 먼저 장악해서 먼저 언론 플레이를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법 여건이 여러 명이 와서 그냥 몰아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다구리 전법입니다. 그러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그래도 일말의 순수성은 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외 정책도 친미, 실용 정책을 폈습니다. 이건요, 지금과는 천냥지차죠. 그러한 노통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그 모토가 바로 원칙과 상식이었습니다. 자, 노통이 말했던 그 원칙과 상식요, 이 얘기를 문통도 이어받아 가지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문통은 지난 대선 때 2017년 4월 18일경에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 북문 선거 유세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대구에 가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러면서요, 백 없는 사람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요, 진중권 교수가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아니한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 조국을 옹호하는 상황을 말하겠죠.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고인이 된 이 노회찬도 아마 내 쪽에 서 있을 거다, 이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저도 오늘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은 노무현도 지금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문통에게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유명한 얘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통이 했단 말이죠. 근래 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노통이 말했던 이 원칙을요, 지금의 이 문통이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잘 지킨 것이 몇 개나 있는가? 그리고 잘 지킨 것이 있기나 한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요, 스스로 세웠던 그러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키지 아니했거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노통이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말했던 이 원칙과 상식, 문통이 이어받았던 이 원칙과 상식, 문통이요,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혹은 잘 지키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누구나 아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의 법칙이죠.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부분이 매우 많은데요. 저는 오늘은요, 최근의 이슈죠,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통 정부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몰상식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조국 임명 부분이겠죠. 상식을 어겼지만 이거는요, 인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서 제가 별도로 원칙을 위배한 점, 이것을 비판할 때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통은요, 작년 여름에 윤석열 총장님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정무 감각이 없으신, 정확히 말하면요, 정무 감각이라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딱 봐가지고 눈치껏 알아서 잘 모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한 정무 감각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한 우리 총장님께서 그 말대로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했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직진을 딱 해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커브 이런 거 없죠. 오로지 정직한 돌직구입니다. 강속구입니다. 사술, 요령 이런 거 없이요, 오로지 원칙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문통은요, 바로 여기에서 상식이 없는 행태를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식이 뭡니까? 스스로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했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
이 말을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했던 말인데, 사실 이 말 자체는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문통이 윤 총장님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요, 문통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 윤 총장님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그러할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살아있는 권력을 잘 수사해달라. 딱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국을 수사를 딱 하니까 바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어겼습니다. 조국을 열심히 수사하고 수사가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이죠.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을 하라는 그 타이밍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윤 총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권자가 검찰 개혁하라는 그 말을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성의를 보였습니다.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절대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헌법주의자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의를 보였습니까? 전국의 특수부를 필수적인 몇 곳만 남기고 폐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스스로 팔 다리를 잘랐는데 정말 차고 넘치게 검찰 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에 대해서 이 정도면요, 충분히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권력, 이 조국을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자, 문통이요, 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고 했던 딱 그 말을 하면서 이 멋진 말로 한마디로 폼을 한번 잡았으면요, 그리고 속칭 그 가오를요, 계속 잡고 싶으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고 원칙대로 수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조국 수사 이것을 성역 없이 철저히 해달라. 딱 이 말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통이요, 이 조국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남김없이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수사팀에 대해서 그 노고를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전혀 없었죠. 오히려 검찰에 대한 압박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같이 강하게 검찰을 압박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추 장관은 그 취지에 맞게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이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이 인사 조치를 딱 해가지고 청와대 수사하고 있는 그 지휘관들을 인사처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로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행동입니까?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려면 오히려 자신의 지시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이 총장님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들은 오히려 이 총장님에게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권 수사하느라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발부를 받아서 절차대로 딱 제시를 했는데 자료를 이미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금 문통이 객관적인 상식을 지키지 아니한 이러한 부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자신이 스스로 말했던 그 상식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운 상식도 지키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이 객관적인 상식은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이거요, 노통이 말했던 상식도 이 정부는 지키지 않았고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 부분은 더욱 낱낱이 밝혀가지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각인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아니한 이 문통 정부에 대해서 노통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큰 호통을 치겠습니까? 저는 막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노통이 문통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지 말라 그랬지. 딱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아니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에서도
이러한 용기 있고 애국심 있는 분들이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윤 총장님이 일단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법원에서도 그러한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상식을 얘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진영과 이념 논리는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보 쪽 판사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김동진 판사님도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이 원칙과 상식이 있는 분들이죠.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공감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어제 또 바른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한겨레 모 간부를 상대로 기자에게 검찰총장 청부 살인시키는 한겨레의 어용 행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상식 무너뜨렸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의 모 선임 기자가 상식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보수 언론, 파워 농객들, 이러한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선임 기자를 상대로 우리 진 교수가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딱 오늘 저의 이 방송 제목에 들어맞는 그러한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저는 진심으로 상식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요, 정말로 그 용기와 기계가 확실한 사람이죠. 이분은요, 원칙을 지키려는, 상식을 지키려는 그러한 철학과 소신이 너무도 뚜렷해가지고 몰상식한 무리들이요, 흔들어대도 절대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바로 이 점이 더욱더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가치관이요, 절대적으로 뚜렷하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진 교수가 우리 편을 든다고 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진 교수의 이러한 발언들은요,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이 상식과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의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그러한 상식에 대한 확신, 그것을 지키려는 소신, 바로 그러한 점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진 교수야, 제 마음에 들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인의 소신이 그렇게 보인다. 저는 이것을 높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정말 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으로서 서로 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이 명확한 것이죠. 이분하고는요,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념을 따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윤 총장님처럼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 그리고 진 교수처럼 상식주의자, 소신주의자,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님, 이런 분들도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제 이러한 분들의 발언을 보면서 암흑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몰상식하게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보고서 암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는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